한국과 일본의 협상 어디가 더 잘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수출보다는 투자가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관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대미 투자로 돌려야 된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대로 된 거죠. 일본은 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프레임 전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미국과 만들어낸 협정 공식 포뮬러를 레일이 한번 깔리니까 한국은 그대로 그게 올라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3,5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관세 인하라는 티켓을 산 거예요. 이거는 미일 협정이 만든 공식이었고 우리는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협상을 잘한 건 아니네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시트가 있고요. 미국과 EU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협상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한미 협상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 문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냐면 그냥 트럼프의 SNS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확하게 이 한미 협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뭘 더 추가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마스가도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 5개에 이미 조선업 들어가 있어요. 그 마스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지 한미 협정에도 미일 협정에도 조선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완결된 협상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아마 트럼프가 앞으로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는 사실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아무리 일본이 경제 규모가 커도 이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관세보다 투자. 이시바 총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 무역 협정을 투자 협정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해서 지금은 포커스가 관세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투자 쪽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생각보다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국은 아니 대미 투자 늘리는 거 하고 일본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거지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다. 양측의 이제 입장이 계속 충돌하면서 계속 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 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나메라레테 타마루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메라레테 타마루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이 뜻입니다. 나메라레테 타마루카. 私たちは言うべきことはたとえ同盟国であっても正々堂々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총리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격하게 얘기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감정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미일 간의 어떤 티격태격하는 구도가 이어졌는데 갑자기 관세 협상이 미일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는 워싱턴 DC에 가니까 이 러트닉 장관이 아카자와 대신을 워싱턴 DC에 있는 본인의 저택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협상이 타결되려면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는 팁을 러트닉이 줬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제안한 건 앞으로 신규로 한 4천억 달러를 더 하겠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결국 트럼프가 거기에 1,500억 달러를 더 얹어서 5,500억 달러를 신규로 투자하는 투자 계획이 약속이 이제 된 거죠. 지금 현재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6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8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70%를 신규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원했던 것, 즉 무역협정을 투자협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성공을 했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논란이 많은 게 또 바로 투자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뭐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무려 6천억 달러를 미국에게 뜯겼다. 심지어 수익의 90%를 미국이 다시 다 가져가는 구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팩트시트라고 있습니다. 미일 협상도 그렇고 미 EU 협상도 그렇고 팩트시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팩트가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잘했다라고 약간 과시하면서 어쨌든 문서로 잘 정리를 해뒀고요. 반면에 일본은 내각 관방이 미일 관세 협상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일단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투자 내용에 대해서 보면 백악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시 또는 트럼프 지시에 따라서 핵심 산업을 재건하고 확장하기 위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 미국의 이 팩트시트를 계속 보면 금액하고 투자 분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JBIC, JBIC이라고 얘기하는 국제협력은행이라든지 일본 무역보험 뭐 이런 국책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이 출자, 뭐 융자 보증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갈리는 게 바로 이제 이익 배분에 대해서인데요. 백악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 또는 미국에 재투자해서 미국의 노동자, 납세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압도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미 쌍방의 부담 정도, 공헌 정도,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서 1대9의 이익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1대9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1대9에 대한 설명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일본 쪽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굉장히 자세하고 집요하게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9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9대1은 미국이 9, 일본이 1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간이 9, 일본 정부가 1이라는 뜻이다 라는 게 일본의 설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은행들, 융자를 한 은행들은 이자 수입을 얻겠죠. 그 다음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배당을 얻을 겁니다. 문제는 이 민간 기업 90% 투자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간 기업이 수익을 거두었을 때는 그 수익은 미국의 재투자가 될 거다. 일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국제 수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매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뭐 무역 수지도 있고 소득 수지도 있고 서비스 수지도 있잖아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일 때가 많아요. 서비스 수지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는 어떻게 거두느냐? 소득 수지에서 대부분 오는 겁니다. 그 소득 수지가 뭐냐면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입니다. 이미 일본은 어마어마한 투자 대국이에요. 해외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으로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이 8천억 달러를 미국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이 금액의 70%를 신규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수지 구조에 맞는 형태의 계약을 한 거예요. 일본의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달러로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재투자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이 자본 수익률이 낮아서 사실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현재 재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90%는 미국에 재투자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명문화해서 뭘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5,500억 달러 투자 금액은 크지만 그 구조 자체는 일본이 지금까지 30몇 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갈 구조를 그대로 이제 미일 협상에 타결을 한 거죠.
사실 걱정은 우리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소득수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만으로도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이죠. 우리도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둡니다만 우리는 주로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일본은 거대한 투자 대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수출 대국인 거죠. 투자 대국에게 있어서 5,500억 달러의 투자와 무역 대국에게 있어서의 3,500억 달러 투자는 근본적으로 충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신규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의 4배, 400%를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70%를 더 투자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400%를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은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이미 성숙한 채권 국가로서 관세 협정이 투자 협정으로 변환된 것이 일본에게 주는 충격보다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협정이 투자 협정으로 일본이 바꿨다라고 프레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만 보니까 일본한테 유리한 프레임이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수출을 해서 보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한 유리하다기보다 일본은 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프레임 전환을 한 거예요. 수출보다는 투자가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과 만들어낸 협정 공식 포뮬러를 레일이 한번 깔리니까 한국은 그대로 그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3,5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관세 인하라는 티켓을 산 거예요. 이거는 미일 협정이 만든 공식이었고 우리는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키맨이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의 키맨도 러트닉이었습니다. 러트닉이 전날 우리 협상단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위한 팁을 주고 결국에는 예정에도 없던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협상을 타결하는 미국과 일본이 했던 공식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걸 약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러트닉이 그린 큰 그림인가? 일본과 협상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4월 16일 날 첫 1차 협상을 할 때만 해도 일본이 미국에게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가장 먼저 협상을 해서 협상을 타결해서 어떤 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실리를 취하겠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지금 보면 일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협상 공식 포뮬러로 그대로 EU와 한국이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 끌려가는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기에 일본이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 투자가 정말 다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유야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은 디테일에 강하니까 굉장히 투자 내용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집요하게 다툼을 이어갈 거고요. 3년, 4년, 5년 끌면서 상황 변화를 계속 보면서 아마 5,500억 달러를 다 투자한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펀딩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이게 장기전이 될 텐데 내년에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마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마 동맹국 때리기가 더 심해질 겁니다. 가장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또 때리겠죠. 관세를 25%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국내 정치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일본하고 누가 더 협상을 잘했냐를 두고 따질 게 아니라 일본하고 암묵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한일이 경쟁하고 그 경쟁하는 가운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벌어져서 협상을 늦게 하는 쪽이 초조해져서 생각보다 많은 걸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미국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일 협상이 끝나고 결국 우리가 초조해지면서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3,500억 달러라는 생각지 않은 투자 약속을 하고야 말았잖아요. 한일이 경쟁하는 구도는 미국이 원하는 구도고 앞으로도 한일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